대박이더라고. 그래야. 네, 저 왔습니다. 네. 땡. 와, 오, 좋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내가 잘 몰라서 아시는 분이 뭐 그냥 한 줄 한 줄씩. 정리를 아니요? 한 줄 한 줄씩보다도 일단 1막에서 그냥 그러면은 네. 1막에서 제가 아르까지나 하고 니나를 여은 씨가 하고 그 다음에 트레플레프를 정범이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소린을 경식 씨, 그 다음에 샤무라예프랑 겹치지 않으면 트레플레프든 소린이든 겹치지 않는 사람이 아, 이해돼요? 네. 네네. 네. 대사하는 중에, 네. 주고받는, 네. 네. 그리고 폴리나도 겹치지 않는 사람으로 여은 씨랑 저랑 네네. 마시아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한번 막 이렇게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뜨리고린 돌은 메드베젠코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얘네들이 다 남자죠, 이 사람들이. 네. 이것도 남자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뜨리고린이 그 아르까지나 애인이었다가 니나랑 나중에 가는 사람이죠. 결혼하는 사람. 맞아요. 돌은 뜨리고린을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맡아서 할까요? 나중에 혹시 이제 확정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뜨리고린도 분량 많아요. 아르까지는 그쵸. 듣는 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뜨리고린은 1막 하고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래블레프를 이제 그래요. 경식님이 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소린을 한다거나 뭐 그때는 어. 뜨리고린을 제가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겹치지 네. 않는 상황에서 번갈아 가면서 해봅시다. 네. 자, 시작합니다. 갈매기 안톤 체홉. 등장인물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아르까지나 그 다음에 뜨레플레프 아들 소린 그녀의 오빠 니나 젊은 처녀 부유한 지주의 딸 샤무라 예프 소린가의 지배인 폴리나 그의 아내 마샤 그의 딸 트리꼬린 소설가, 돌은 의사, 메드벤 젠꼬 국민학교 교사, 야코프 일꾼 요리사 하녀. 소린가의 영지에서 일어난 사건 제3막과 제4막 사이의 인연이 경과. 제1막 소린 집안의 영지 내에 있는 정원의 일부, 넓은 가로수길은 관람석으로부터 정원 안쪽 호수로 통하고 있으나 가정극을 위해 급작스레 만들어 호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대 좌우에는 관목수, 몇 개의 의자와 조그만 탁자 하나, 해가 방금 졌을 무렵. 막을 내린 무대 위에는 야코프와 다른 일꾼들이 있어서 기침 소리와 망치 소리가 들린다. 마샤와 메드베젠코가 산책에서 돌아오며 왼쪽에서 등장. 경식님 먼저. 매드벤츠. 당신은 왜 언제나 검은 옷만 입고 다니죠? 이건 나의 생에 대한 상복이에요. 나는 불행한 여자니까요. 왜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군요. 당신은 건강하고 비록 당신의 아버지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꽤 넉넉한 편인데 말입니다. 당신에 비하면 난 훨씬 살기가 괴로워요. 나는 한 달에 겨우 23루블밖에 못 받는 데다가 퇴직 적립금까지 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상복 같은 건 입지 않아요. 돈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건 이론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겐 어머니와 아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월급은 통틀어서 23루블밖에 안 되니 말입니다. 우선 먹고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차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요. 또 담배도 필요하죠. 그러니 이렇게 노상 쪼들릴 수밖에요. 곧 연극이 시작되겠군요. 그렇죠. 니나 자레치나야 연기를 할 것이고 각본은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가 만든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서 오늘은 두 사람의 마음이 동일한 예술 형식을 창조하려는 욕망 속에 융합될 테죠. 그러나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사이에는 공통적인 접촉점을 찾아볼 수가 없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그 번민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이렇게 시보리 길을 터벅터벅 찾아왔다가는 또 시보리 길을 걸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시종 나를 냉정하게만 대해주시니 거긴 나도 잘 압니다. 나는 재산도 없겠다. 거느린 식구도 많겠다. 도대체 누가 먹을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내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린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저로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같은 사랑으로 보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그뿐인 거예요. 피우시겠어요?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걸 보니 밤에 한 소나기 퍼붓겠네요. 당신은 언제나 철학을 논하거나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가난처럼 큰 불행은 없는 것 같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누더기를 입고 사는 편이 몇천 배나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신은 이런 걸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난 아무래도 시골은 질색이어서 말이야. 어젯밤에는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9시에 눈을 떴는데 너무 오래 잠을 자서 그런지 내가 두개골에 달라붙을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나도 모르게 또 깜빡 잠이 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려. 마치 악몽이라도 시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거든. 결국 정범 씨가 트래블레프 아들. 아, 정말이지. 아저씨는 도시에서 사셔야 해요. 연극이 시작되면 부를 테니 지금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리 가주세요. 마리아 일리니치나 아버님께 말씀드려 개를 좀 풀어놓아 달라고 부탁드릴 순 없을까? 너무 요란하게 지저대서 어젯밤은 한잠도 못 잤으니 말이야. 좀 말씀드리세요. 전 말하지 않겠어요. 미안해요. 갑시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그럼 또 걔가 밤새껏 지저겠군. 이게 문제거든. 도대체 나는 시골에서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언제나 28일간의 휴가를 얻어가지고 푹 쉬려고 여길 찾아오지만 여기 오기만 하면 늘 쓸데없는 일로 골치를 앓거든. 그래서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날부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야. 나는 언제나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여길 떠나곤 했어. 하지만 이제 나도 퇴직을 해서 결국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 좋건 싫건 간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겠지.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우린 목욕을 하고 오겠습니다. 좋아. 그러나 10분 후에는 모두 제자리에 와 있어야 해. 이제 곧 시작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극장도 다 준비됐습니다. 막 뒤에는 첫 번째 연결 장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연결 장치. 그러고는 텅 빈 공간뿐입니다. 무대 장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호수와 지평선의 원경이 직접 눈앞에 전개되는 겁니다. 막은 정각 8시 반에 달이 뜨면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참 멋있군. 만약 자레치나야가 지각한다면 무대 효과는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이젠 나타낼 쯤도 되었는데 그 여자는 아버지와 계모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을 빠져나오기가 감옥을 빠져나오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어요. 아저씨는 머리도 턱수염도 엉망이시군요. 좀 깎으시면 어때요?
이게 내 생애의 비극이라는 거야. 나는 젊을 때에도 노상 술독에 빠졌다. 나온것 같은 인생을 주워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여태껏 여자의 사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네 어미는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 왜냐고요? 지루하기 때문이죠. 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전에 미리 증오부터 하신다니까요. 아니, 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정말. 어머니는 이 조그만 무대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잘했지 나야라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겁니다. 어머니는 보기 드문 변태 심리적인 소유자니까요. 그야 물론 재능도 갖고 계시고 현명하시고 책을 읽으며 울줄도 하시고 미끄라소프의 시를 전부 암송도 하시고 환자를 간호하실 때는 천사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머니 앞에서 두제를 칭찬이라도 해보세요. 그야말로 큰일 나요. 그저 어머니 혼자만을 칭찬해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사만을 써야 하고 춘이나 생애 마취에서의 뛰어난 연기를 큰 소리로 외쳐 감탄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에는 그런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지리하고 답답한 나머지 짜증만 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적이고 우리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어머니는 미신을 믿으셔서 세자루의 촛대나 13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또 인색하기로 유명하죠. 오데사의 은행에 7만 루블이나 예금을 하고 계시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금방 울음을 터뜨리시니 말이에요. 너는 네 각본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혼자 공연히 흥분을 하고 있구나. 진정을 해. 어머니는 너를 무척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죠. 아저씨,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고 말고요. 어머니는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벌써 25살이나 됐으니 나라는 존재는 늘 어머니가 이미 젊지 않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는 셈이죠. 어머니는 내가 없을 때는 32살밖에 안 돼 보이지만 내가 옆에 있으면 43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내가 극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극장을 사랑하고 있으며 극장이 인류와 신성한 예술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의하면 오늘날의 극장은 관습의 얼매인 편견이랄까? 막이 오르면 저녁놀 같은 희미한 조명이 비치는 삼면 벽의 방 속에서 거룩한 예술의 사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천재들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걷고 양복을 입는 모습들을 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경꾼들은 저속한 장면과 대사 속에서 도덕을 끄집어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일상생활에서만 소용될 그 하잘것없는 도덕을 말입니다. 수천 개의 바리에이션도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것뿐입니다. 언제나 똑같다는 한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 도망치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치 모파상이 그 범속한 형태로 그의 뇌를 압박하는 에펠탑에서 도망을 치듯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극장이 없을 수 없잖니.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건 새로운 형식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어머니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젠 지쳐버렸어요. 가끔 내 마음속에 된 평범한 인간의 이기주의가 고개를 쳐들어서 어머니가 유명한 배우라는 게 유감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보다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나는 좀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 이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어리석은 위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머니의 응접실에 배우니 작가니 하는 유명한 대표들만 모이곤 했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나 혼자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게 동석을 허가해 주었던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뭐예요?
소위 편집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을 위해 3학년 때 대학을 뛰쳐나오긴 했습니다만 재능이라곤 쥐뿔도 없는 무일푼의 신세인데다가 여권에는 키예프의 평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키예프의 평민이었죠. 비록 유명한 배우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처지이고 보니 어머니의 응접실에서 그 배우들이며 작가들이 동정어린 관심을 내게 돌리고 있을 때면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시선으로 나의 초라한 꼴을 측량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자 굴욕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더군요. 말이 나왔으면 말이지. 그 소설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말해줄 수 없겠니? 통 알 수가 없더구나. 시종 말이 없으니. 현명하고 소박한 인간이지만 그저 좀 우울할 편이죠.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사실 아직 40이 되려면 멀었는데도 벌써부터 유명해져서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쓸만하고 재능도 있지만 그래도 톨스토이나 졸라를 읽은 후라면 뜨리골린을 읽고 싶은 생각은 안 나죠. 그런데 얘야, 나는 문학하는 사람 좋아한단다. 언젠가 옛날에 나는 두 가지 일을 열렬히 바란 적이 있었어.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과 문인이 되는 거였지. 그렇지만 그중 어느 것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 그렇지. 어쨌든 조물하기 문인이라도 된다는 건 유쾌한 일일 거야. 아, 발소리가 들려요. 난 그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여자는 발걸음 소리마저 아름다워요. 난 지금 미칠 듯이 행복해요. 오, 매혹적인 나의 꿈이요. 늦지는 않았죠? 글쎄, 제가 늦을 리가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도. 나 하루 종일 근심만 했어요. 어쩐지 자꾸 무섭기만 해서요. 아버지가 내보내주지 않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나가셨어요. 하늘을 보니 벌써 빨갛게 물이 들며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몰고 또 몰고 달려온 거예요. 어쨌든 나는 기뻐요. 하지만 많이 운 것 같은데 저런 그러면 안 돼요. 그저 좀 보세요. 전 이렇게 숨을 헐떡이고 있는걸요. 30분 후면 돌아가야 해요. 서둘러야 해요. 안 돼요. 제발 붙잡지 말아주세요. 내가 갔다 오지. 곧 프랑스로 돌아가는 척 탐병 두 사람. 언젠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검사부가 말하기를 카카, 당신의 목소리는 매우 우렁차군요. 하는 거야.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렇지만 듣기 좋은 음성은 아니군요. 하고 덧붙이더군. 아버지와 계모는 나를 이리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여긴 보헤미안들의 소굴이라면서요. 내가 배우라도 되지 않나 해서 떨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갈매기처럼 이 호수곁이 그리워서 죽겠는걸요. 내 가슴은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 누가 있는 것만 같아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거 나무 무슨 나무죠? 느릅나무. 왜 이렇게 검을까요? 벌써 밤이 됐으니 모든 게 다 검게 보이는 거죠. 제발 부탁이니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말아 주시오. 안 돼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가면 어때요? 리나? 나는 밤새껏 정원에 서서 당신의 창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안 돼요. 야경꾼들에게 들킬걸요? 게다가 뜨리조르가 아직도 낮이 설어서 마구 지저댈 거예요. 사랑합니다, 리나. 누구야? 거기 있는 건 너 야코프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가 있어라. 시간이 됐으니 달은 떴냐? 네, 떴습니다. 알코올은 있니? 유황도 있고? 붉은 눈이 나올 때면 유황 냄새가 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갑시다.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당신은 흥분하고 있군요. 네, 무척. 당신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은 별로 두렵지가 않지만 당신 댁에 띠리고린 씨가 계시죠. 그분 앞에 연극을 한다는 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작가신걸요? 그분 젊은가요? 네, 젊어요. 그분의 단편들은 정말 멋져요. 난 모릅니다. 읽지를 않았으니. 당신의 이 곡은 연기하기가 힘들어요. 그 속엔 산 사람이라고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산 사람이라뇨. 인생이란 있는 그대로 묘사해도 안 되거니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각본은 행동이 적어서 마치 그 어떤 낭독가도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희곡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습해졌군요. 집에 가서 오버슈즈라도 신고 오세요. 난 덥습니다. 당신은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걸 보고 고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의사니까 습한 공기가 몸에 해롭다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날 괴롭히려고만 하셔요. 당신은 어젯밤 일부러 늦게까지 테라스에 앉아 계셨죠? 말하지 마오. 청춘이 망했노라고. 당신은 이리나 니콜라예브나하고 얘기에 열중한 나머지 추위도 잊으신 거예요. 고백하세요. 당신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드시죠? 나는 55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라면 그 정도의 나이 가지고 늙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아직도 아름다우시니까 여자들이 무척 따를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당신네들은 그저 여배우라고만 하면 오금을 못 펴더군요. 누구나 다. 나는 또다시 그대 앞에 가령 세상 사람들이 배우를 좋아해서 배우를 대하는 태도가 예를 들어 장사꾼을 대하는 태도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당연지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상주의니까요. 여자들이 홀딱 반해서 당신 목에 축 늘어져 있던데. 그것도 역시 이상주의인가요? 그게 어쨌든 말입니까? 나를 대하는 여자들의 태도 속에서는 좋은 점도 많았지요. 여자들이 나를 따르는 건 주로 내가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10년이나 15년 전에는 현내를 통틀어서 믿을 만한 산부인과 의사라고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는 쭉 정직하게 일해왔으니까요. 소중한 나의 의사님. 조용히 사람이 와요. 1873년에 폴타파 정기 공연에서 그 여배우는 정말 놀랄 만한 연기를 보여주었어요.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기적과도 같이 연기를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희극 배우 차진 파멜 셰미미치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스플루베의 역을 따를 사람이 없더군요. 사도프스키의 이상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부인,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당신은 언제나 까마득한 옛날의 배우에 대해서만 물으시는군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요? 아, 빠슈카 차진. 요샌 그런 배우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무대가 격화됐거든요.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예전에는 아름드리 떡갈나무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루터기뿐이에요. 뛰어난 천재들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중간급 배우들이 훨씬 향상됐습니다. 당신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긴 이건 취미의 문제니까요. De gostibus aut bene aut nihil. 예, 꼬스자. 도대체 연극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 곧 시작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나도 피 묻은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나니 이 아물길 없는 치명적인 상처여. 어이하여 어머니는 죄악의 몸을 맡기셨나이까? 어이하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랑을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시작입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
한밤중에 이 호수 위를 나는 그대, 존경하는 옛 그림자여. 우리를 잠들게 하고 20만 년 후의 사건을 꿈속에 보여다오. 20만 년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려무나 우린 잠이나 잘 테니. 무대가 오르고 호수의 경치가 펼쳐진다. 달은 수평선 위에 걸리고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떠 있다. 커다란 바위 위에 흰 옷을 입은 니나 자레치나야가 앉아 있다.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내조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거미도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도 불가사리도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것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살던 모든 것, 세상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거쳐 소멸해버렸다. 이미 수천 세기 동안 지구 위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저 가련한 달도 부질없이 자기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이젠 초원에서 학의 울음소리로 잠을 깨는 일도 없거니와 보리수의 덤불 속에서 5월의 딱정벌레 우는 소리들도 들을 수가 없다. 싸늘하게 신어버린 한기, 그지없이 황량한 공허, 무서움, 두려움, 공포! 생물의 몸뚱어리는 먼지 속에 꺼져버리고 영혼의 불멸은 그들의 돌과 물과 구름으로 변질시켰건만 그 영혼은 하나로 융합되었다. 그 공통적인 세계의 영혼은 바로 나인 것이다. 바로 이 나 속에서 알렉산더 대체의 혼도, 시저의 혼도, 세익스피어의 혼도, 나폴레옹의 혼도, 최하등 동물의 커머리의 혼까지도 살아있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내 속에서 동물의 본성과 융합되었으니 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하나의 생명을 바로 나 자신 속에서 새삼스레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쩐지 데카당 냄새가 풍기는군. 어머니, 나는 홀로 있다. 나는 100년에 한 번 말하기 위해 입을 열지만 나의 목소리는 이 공허 속에서 처절하게 메아리칠 뿐. 아무도 내 말을 듣는 자는 없다. 새파란 불이여,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다. 너희들은 새벽녘에 썩은 연못에서 태어나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방황하곤 하지만 너희에게는 사상도 없거니와 의지도 없고 생의 약동도 없다. 너희들 속에서 생명의 움트기를 두려워하는 영혼의 물질의 아버지는, 악마는 마치 돌이나 물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에 대해서도 원자의 전환을 행하고 있어 너희들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 속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남아있는 건 오직 영혼 하나뿐이다. 마치 텅 빈 깊은 우물 속 던져진 죄수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하나의 내게 명백한 것은 물질적 시조인 악마의 잔인하고도 끈질긴 싸움에서 마침내는 내가 승리하여 그 후 물질과 영혼의 아름다운 조화로 융합되면서 세계의 의제의 왕국이 도래하리라고 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몇천 몇만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달도 빛나는 시리우스의 별도 지구도 그 모두가 먼지로 변해버리고 난 다음의 일인 것이다. 그때까지는 공포가 있을 뿐이다. 아, 저기 나의 강적. 악마가 다가온다. 내게 저 무서운 빨간 눈이 보여. 유황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요? 아, 그것도 무대 효과라는 거군. 어머니, 악마는 인간이 없어 권태를 참을 길이 없다. 당신 모자를 벗으셨군요. 어서 쓰세요. 감기 드시니. 의사 선생님은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를 위해 모자를 벗으신 거예요. 자, 연극은 끝났다. 됐어. 막을 내려. 됐어요. 막을 내려. 막을 내려. 막을 내리라니까? 막을 내려. 내 잘못입니다. 각본을 쓰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소수의 선택된 인간에 한한다는 걸 나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전매권을 침해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게 내가
저 애는 왜 저럴까요? 예, 이리나야. 젊은 사람의 자존심을 그렇게 대해줘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넌 그에게 모욕을 주었어. 하지만 그의 자신이 미리부터 이건 농담이라고 말했길래 나도 그걸 농담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아니, 어쨌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엔 굉장한 걸작을 쓴 셈이군요.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애가 연극을 꾸미고 유황 냄새를 풍긴 것도 실은 농담이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애는 우리들에게 각본을 쓰는 법이며 기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이지 이젠 지긋지긋해요. 이런 식으로 노상 나를 못살게 굴고 콕콕 쏘아대기만 하니 말이에요. 오빠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누구든 실증을 느끼게 마련이니까요. 정말이지 저렇게 성을 잘 내고 자존심이 강한 애는 또 없을 거예요. 그앤 너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요? 하지만 그 애는 어떤 그 평범한 각본을 택하지 않고 저런 데카당식의 넋두리를 들려주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나도 농담을 위해서라면 넋두리라도 끝까지 들어줘 넘길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야심, 예술계의 신기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야심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 의하면 거기엔 새로운 형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쁜 근성만이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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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능력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글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쓰는 건 좋지만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주피터요, 그대는 노하셨구려. 나는 주피터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지. 내가 뭐 성난 줄 아세요? 그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따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화가 났을 따름이죠. 난 그 애를 모욕할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영혼과 물질 구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영혼 역시 물질적인 원자의 집합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원들 생활을 각본에 써서 한번 상연해 보시면 교원들 생활이면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각본이니 원자니 하는 말들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이렇게 좋은 밤인걸요? 여러분, 노랫소리가 들리죠? 아, 정말 좋군요. 내 옆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10년 내지 15년 전만 해도 이곳 호숫가엔 음악과 노랫소리가 매일 밤 끊임없이 들려오곤 했어요. 이 호숫가에는 6채의 지주저택이 있어서 웃음소리며 왁자지껄하니 떠들어대는 소음이며 사격소리가 그칠 새가 없었고 온갖 로맨스가 한시도 그치지 않았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 6채의 지주저택에서 제누 프리미에르옴으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계시던 분을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 의사 선생 예브게니 세르게베이비치가 그랬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력적이시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난 자꾸 마음이 꺼림직해 죽겠군요. 어쩌자고 난 그 불쌍한 그 애에게 모욕을 주었을까? 자꾸 근심이 되는군요. 꼬스짱? 예, 꼬스짱?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제발 좀 그래줘요. 여보세요? 코스탄틴 가브롤리비치? 여보세요? 이제 더 이상 계속할 것 같지가 않으니 나와도 괜찮죠? 안녕하세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우린 당신의 연기에 반해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용모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시골에 파묻혀 있다니 안 될 말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당신에겐 틀림없이 재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당신은 무대에 서야만 해요. 그건 제 꿈이에요. 하지만 그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누가 알겠어요. 참, 소개하겠어요. 이분은 뜨리고린 씨,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아, 정말 기뻐요. 저 언제나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할 건 없어요. 이분은 유명한 대가이시지만 순박한 분이시니까요. 보세요. 도리어 이분이 겸연쩍어 하시는걸요.
이젠 막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군요. 숨이 막힐 것 같으니. 야코! 야코프, 막을 한번 올려주게. 배상한 연극이죠. 안 그래요? 통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무척 재밌게 보았습니다. 당신의 연기가 너무나 진지해서죠. 그리고 무대 장치도 훌륭하고요. 이 호수에는 고기가 많겠죠? 네. 전 낚시를 좋아합니다. 저녁녘에 호숫가에 앉아서 낚싯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즐거운 건 달리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하면 이분의 면목이 없어지질 않겠어요? 지금도 기억하지만 언젠가 모스크바의 오페라 극장에서 유명한 가수 실리바가 처음 돌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 극장 상층의 대중에서는 교회 합창당의 저음 가수가 부양하고 있었는데 글쎄 벼랑간 난데없이 그 대중석에서 브라보 실리바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게 완전히 한 옥타브나 낮은 저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브라보 실리바. 그래서 극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조용한 천사가 날아간 뒤가 됐겠군요. 저 그만 가봐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요? 이렇게 빨리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우린 놓아주지 않을 테예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분은 정말 왜 그러실까? 그럼 하는 수 없군요. 정말 놓아주긴 싫지만 저도 여기 떠나기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누가 당신을 바래다 주었으면 좋을 텐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더 계셔주세요. 안 돼요. 뾰드르 니콜라예비치. 1시간이라도 더 계셔주세요. 지금은 될 텐데 뭘 그러세요? 안 돼요. 정말 불쌍한 처녀예요. 소문에 의하면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는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죄다 남편에게 넘겨준 데다가 이번엔 또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몽땅 후처에게 줘버려서 그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더군요.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녀 처녀의 아버지는 짐승과도 다를 게 없어요. 유감이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돌아가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습기에 젖고 말겠어요. 난 벌써 다리가 아픈군. 오빠의 다리는 마치 나무다리 같네요. 간신히 발을 옮기시는 걸 보니. 자, 갑시다. 불운한 영감님. 마담, 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군. 밀리아 이파나시에비치, 제발 개 좀 풀어달라고 일러줄 순 없겠소? 안 됩니다. 뾰뜨르 니콜라예비치. 헛간 속에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요. 그 속엔 수수가 가득 들어 있거든요. 완전히 한 옥타브 낮은 소리로 브라보, 실바. 그게 글쎄 기껏해야 교회의 합창 대원이었으니 말이에요. 교회 성가대원 월급은 얼마나 되죠? 내가 연극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혹은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는 그 연극이 마음에 들었어. 그 속에는 뭔가가 있어. 그 처녀가 고독한 신세 타령을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악마의 빨간 눈이 나타났을 때 나는 흥분한 나머지 손을 떨 정도였으니까. 참신하고 라이브한 데가 있어. 아, 마침 선생님께서 오시는군. 실컷 칭찬이라도 해서 그 친구를 좀 기쁘게 해줘야지. 이젠 아무도 없군. 내가 여기 있잖소. 마센카가 나를 찾아온 정원을 헤매고 다니는군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콘스탄틴 가브롤리비치. 난 당신의 희곡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어쩐지 기발한 데가 있더군요. 끝까지 다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무척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써야 해요. 저런, 신경이 그렇게 예민해서야? 눈에 눈물까지 괴었군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 당신은 추상적인 시상의 세계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적인 작품은 반드시 뭔가 큰 사상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진지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죠? 그럼 당신은 나더러 계속 하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영화한 것만 쓰도록 하세요.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취미에 맞게 다양스러운 생활을 해왔고 또 그런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예술가들이 창작할 때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생태를 느꼈다고 하면 그때야말로 나는 내 생활을 뒤엎고 물질적인 표피며 그 표피에 부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떠나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말았을 테죠. 실례지만 자레치나야는 어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술 작품에는 반드시 명백하다고 하는 치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엇 때문에 쓰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해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다면 당신은 길을 잃고 당신의 재능은 오히려 당신의 파멸로 이끌고 말 겁니다. 자레치나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만나고 싶은데. 난 꼭 그 여자를 만나야 해요. 그 여자한테 가보겠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마음 좀 진정해요. 아무튼 나는 가보겠습니다. 꼭 가봐야 해요. 콘스탄틴 가브릴리비치,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무척 근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쪽으로 갔다가 어머니한테 전해주쇼. 그리고 당신네 모두들에게 부탁이지만 내겐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말아주시오. 참견하지 말아줘요. 그리고 내 뒤도 밟지 말고요. 저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할 수 없군. 말이 막히면 언제나 젊은 탓으로 돌려버리시는군요. 이건 더러운 거야. 집에서는 트럼프 놀이들을 하고 있겠군. 그럼 가봐야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래? 한 번 더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전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에게만 어쩐지 마음이 끌려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부터 당신이 무척 가깝게 느껴져요.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스스로 생활을 망치고 말 거예요. 전 파멸하고 말 거예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야?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도 제 고민을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콘스탄틴 트레플레프를 사랑해요. 왜 이렇게 모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 신경들이 말이 아니고. 게다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니. 마법의 호수여. 하지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니? 아샤, 무엇을? 자, 이막에서는 누구지? 아들을 경식 씨가 하시고, 트래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5분 쉴까요? 네. 네. 너무 트름을 언니 음, 언니 음. 닮았어. 전이나 닮았어. 네, 이거 얘기했어요. 전이나 닮았어요. 나 고등학교 때 전이나 닮았다고 그랬어. 아니, 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 스무트하게 약간 이렇게 보는데, 어,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그랬는데. 대사, 지금 나 이거 많이 끊겨? 소리? 많이 끊기지는 않고 이어지긴 하는데 음, 약간 이게 딱 쫙 잡아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소리가 약간 이렇게 음, 끊기지는 않아요. 버퍼링이 있는 거. 음, 음. 몇 마까지 있더라? 사막. 하나? 음. 원래 보통 3시간이면은 어떻게 해요? 2시간 읽고 1시간 얘기하나? 뭐 어떤 아니,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게 이제 한 40분이면 끊겨가지고, 근데 우리가 요번에 이제 프로 버전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이제 안 끊기고 계속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40분하고 잠깐, 쉬었다가 빨리 또 방 다시 열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한 2시간 안 돼서 끝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뭐 감상 정도만 얘기하고, 그러고 말았지. 어떻게 하고 싶어? 일단은 같이 한 응, 번을 읽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다 응, 읽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거 이제 평소에 읽는 게 좀 습관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치. 혼자 그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 웬만큼 좋아하지 않고서는 힘든 그러니까, 일단은 전 거를 다 읽었으면 좋겠고 음, 근데 이게 방향이 음, 뭐 진짜 개인의 어떤 역량 강화의 방향성인지 아니면 음, 뭔가 이렇게 그런 거가 이제 방향성이 음, 정보에 맞게 움직이 음,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읽고 하는데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작품을 읽겠다는 욕심이 첫 번째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자 못 읽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화면 이렇게 우리 얼굴 이렇게 찍어서, 예,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나는 송출을 어떻게, 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 우리 이제 일단 뭐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도 어떤 그 극단이, 그러니까 낭독하는 극단을 막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특히 이렇게 줌으로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못 봤고, 낭독을 이제 모여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어, 그렇게 이제 뭐 동선 없이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제 3명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각각 핸드폰들을 개인 얼굴에다 딱딱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사람이 조금 편집도 하고 그랬더라고. 근데 게 전체적으로 화면은 가되 이제 대사할 때 가끔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굴이 지금 개인 화면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한 한 각자가 자기 화면에 자기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궁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뭐지? 음, 성공문화예술협회 그런 데가 있어요. 음, 음, 근데 거기서 줌으로 원래 음, 실제로 해야 되는데 줌으로 공연을 코로나 때문에 한 데가 있거든요. 음, 음, 동산 했는데 뭐 두나샤 같은 경우는 꽃 들고 뭐 거울 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가지고 막 요 정도 막 대사 외워가지고 막 하고 음, 여기서 막 상대방 얘기하면 뭐 리액션 하고 그렇게 해서 공연 음, 저장을 해서 그거를 틀어주는 거를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대 공연이 아니라, 네, 준공연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에 재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 공연하다 줌이면은 뭐 몇 사람 정도 참여를 했지?
뭐 8명 됐을 거예요. 벚꽃 아, 동산. 벚꽃동산? 근데 그게 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한 화면에 액션, 리액션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상대방 대사할 때도 이렇게 자기 흐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 다스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하고. 그래.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지? 그거 한번 제가 검색해서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여튼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링크해서 알았어. 그것도 있고 뮤지컬 배우 송영진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갈매기일 거야. 갈매기를 그렇게 한 거. 그것도 링크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근데 재밌더라고. 아니면 우리 좀 더 이걸 익숙해지면은 이제 막 여러 작품을 막 한번 읽는 것도 좋은데 뭔가 하나를 가지고 짧아도 외워가지고 외워서? 뭐 짧은 거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거 총. 단막이니까 한두 페이지 정도 좀 신경 써서 외워가지고 하면은 그거 하면 저 역량 강화 되겠다. 아까 어떤 극단에서 한 게 아까 말했던 개인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딱딱 설정해가지고 했다는 게 그렇게 이제 단막극 형식으로 많이 했더라고. 몇 작품 했고, 그리고 단편 소설을 각색해서 그거는 뭐 그 무슨 시 지원 받아가지고 합동 프로젝트였는데, 김유정의 봄봄 단편 소설을 각색해서 그 무슨 한옥 집에 이렇게 딱 4명이서 딱 앉아가지고 해설자 1명 있고 살짝 의상도 갖춰서 입고 근데 이제 낭독. 하지만 카메라는 개인적으로 얼굴 하나씩 다 보여주고. 그래서 해서. 음. 근데 낭독 공연 재밌어요. 저 최근에 그거 마방진 낭독 공연도 봤는데 재밌어요. 낭독 공연. 다양한 것 같아. 낭독 공연도. 그 프레젠트만 잘 되면은 오히려 그런 작가의 문맥 살리기는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더 반응도 좋고 괜히 덧칠 안 하고. 그래서 아까 그 낭독극 그 유튜브 영상들 보고 참 요것도 그냥 무대 공연이랑 다른 정말 재미가 있다. 요 분야로만 또 이렇게 막 계속 연극을 해도 물론 이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재밌다. 그 무슨 라디오 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라디오 극과 어떤 연극 공연극과의 어떤 무대 극과의 어떤 중간 정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진짜 그래서 적응을 해야지. 코로나가 뭐 올해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이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생각해보고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그런 목표도 있어. 이제 정말 깝깝할 때 일요일 저녁에 희곡 한 편 때리기 이런 식으로 그런 목표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2막을 들어갈까요? 네. 2막은 니나는 계속 여은이 할까요? 네, 네. 언니 아르까지나가 궁금해. 아르까지나 뭐 나는 모르겠어. 그럼 내가 계속 아르까지나를 하고.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아르까지나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걔 조졌거든요. 아, 진짜? 아. 어떻게 했길래? 걔 조졌어가지고. 무대 공연으로 했었어? 그냥 신발표. 그래. 내가 아르까지나는 내가 2막에서도 하고 니나를 여은 씨가 하고 아까 그 아들을 경식 씨가 하고 맞나? 맞아요. 테이블래프.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주고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2막 들어갑니다. 땡. 조그만 크로켓 운동장, 오른쪽 깊숙이 커다란 테라스가 딸린 집이 있고 왼쪽에 태양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호수가 보인다. 정오 찌는 듯한 더위. 크로켓 운동장 옆 보리수나무 고목 그늘에 벤치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아르까지나 도른 마샤가 앉아 있다. 도른의 무릎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다. 보여요? 그야 물론 당신이죠. 그것 보세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일하기 때문이에요.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시도 쉬는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언제나 한 곳에 앉아만 있고 생활이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신조지만 나는 절대로 미래라는 걸 넘겨다보지 않아요. 난 한 번도 노세니 죽음이니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올 건 오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전 왜 그런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없이 긴 치맛자락을 질질 끌듯이 생활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건 모두 실없는 소릴 테죠. 용기를 내서 이 모든 상념을 털어버리려 하는 거지만 그대 나의 꽃이여 그녀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나는 영국 사람처럼 예절을 지켜요. 나는 늘 줄을 타는 듯한 조심스러운 기분으로 언제나 꽃밀포트 몸치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곤 해요. 잠깐 이때까지 나오는데도 잠옷바람이나 머리를 빗지 않고 나오는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결코 그런 적은 없어요. 나는 어떤 여자들처럼 지저분한 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젊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마치 귀여운 새 같죠? 15살 소녀 역도 해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전 계속해서 책이나 읽겠습니다. 우린 곡물상인과 쥐대목에서 멈췄죠? 네, 주대목이 있었어요. 읽어주세요. 아니, 이리 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 제 차례니까요. 쥐가 나오는 데인데, 여기군. 그야 물론 사교계의 사람들이 소설가들에게 알랑거리며 그들을 자기 옆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마치 곡물 상인이 창고에서 쥐를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다. 따라서 여자가 문인을 골라잡고 그를 사로잡으려고 생각했을 때는 우선 예절과 애교와 순종 등의 방법으로 그를 매혹한다. 아니, 이건 프랑스에서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딨어요? 러시아의 여자는 작가를 사로잡기에 앞서서 자기 쪽에서 먼저 홀딱 반해버리는 게 보통이죠. 이건 정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나와 뜨리그린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걸요? 그렇죠. 우리 집은 즐겁죠. 오늘에야 비로소 우린 즐겁게 된 셈이군. 오늘은 기쁜 날이야. 니나의 아버지와 계모가 뜨베리로. 오늘 니나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군. 옷차림도 예쁘고 참 귀여워. 게다가 영리하기까지 하니? 그러나 너무 칭찬해서는 안 돼요. 이해를 그르칠까 봐서요. 그런데 보리스 알렉세예비치는 어디 계시죠? 수영장에서 낚시를 하고 계세요. 정말이 실증도 안 나시나 봐. 그거 무슨 책이에요? 모파상의 무리에서예요. 이 앞으로는 재미도 없고 사실 같지도 않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될까? 근데 우리 콘스탄틴은 왜 저럴까요? 왜 저렇게 따분하고 시무룩한 얼굴만 하고 있을까요? 하루 종일 호수에서만 지내고 있으니 그의 얼굴을 영 볼 수가 없군요. 누가 해줘? 그분은 정법이가 해줄까요? 그분은 마음이 편치 않은가 봐. 제발 부탁이니 그분의 각본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도 재미없는 걸?
그분이 직접 무언가를 읽으실 때에는 두 눈이 불타오르고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분의 목소리는 아름다우면서도 슬퍼요. 그리고 몸짓은 시인과도 같고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빼트루샤, 뭐? 오빤 주무시는 거예요? 천만에. 오빤 치료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선 안 돼요. 나도 치료하고 싶은 생각은 태산 같지만 어디 의사가 응해줘야지. 예순이다 돼서 무슨 치료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순이 됐어도 살고는 싶을걸. 에이구. 그럼 쥐 오줌풀 물이라도 마시구려. 오빠는 어디 온천으로라도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뭐라고요? 그야 나쁠 건 없습니다.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뻔한 일이지. 뾰트르 니콜라 예비치는 담배를 끊으시면 좋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술과 담배는 개성을 없애버립니다. 당신이 시가 한 대나 보드카 한 잔을 들이켜고 나면 당신은 이미 뾰도르 니콜라예비치가 아니라 뾰드르 니콜라예비치에 누군가를 덧붙이는 꼴이 되고 맙니다. 당신 속에서 당신이라는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3인칭 그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론을 늘어놓기 좋아하시는군요. 당신은 당신의 취미대로 세상을 살아왔겠지만 나는 어떤지 아시오? 나는 28년간이나 법무성에 근무했지만 아직 생활다운 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무엇 하나 경험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열렬히 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당신은 배가 부르고 무관심해서 걸핏하면 철학문을 끄집어내곤 하지만 나는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식사 때 헤레스주를 마시기도 하고 시가를 태우기도 하고 그 밖의 것을 하고 나는 겁니다. 그저 그것뿐이죠. 생활에 대한 태도는 좀 더 진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순이나 돼서 치료를 한다거나 젊을 때 향락을 몰랐다고 애석해 한다는 것은 실례지만 경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식사 시간일 거예요. 틀림없이. 발이 저려 죽겠네. 저렇게 가서 식사 전에 술 2잔을 들이켜는 거야. 불쌍하게도 즐거움이라는 걸 모르니 시시한 소리 마세요, 나리. 당신의 말은 언제나 배부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아, 지루하니 뭐니 해도 이 정다운 시골 생활처럼 지루한 게 또 어디 있을까? 무덥고 고요하고 아무도 일할 생각은 않고 모두들 철학만 논하고 있으니 여러분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또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유쾌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 방에 들어앉아서 배우 수업이라도 쌓는 쪽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조금 말고요. 저는 당신의 심정을 이해해요. 물론 도시 쪽이 더 낫지. 서재에 앉아 있으면 하인은 누가 오든 간에 보고 없이는 결코 들여보내지도 않고 게다가 전화가 있겄다. 거리에 있는 마차들이 다니겄다. 모든 게 그저 그대 나의 꽃이여 그녀에게 전해다오. 들었습니다만 부인께선 오늘 집사람과 함께 거리로 나가신다죠? 그건 사실입니까?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 가시죠, 마님? 오늘 쌀벌이로 운반하고 있으므로 집의 일꾼들은 모두 바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타고 가시려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말이라뇨?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말인지? 우리 집에 외출용 말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외출용이라고요? 하지만 어디서 마구를 구해오란 말씀이세요? 어디서 마구를 얻어옵니까? 이거 정말 놀랄 일이군요.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부인. 존경하는 부인을 위해서라면 제 생애에서 10년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겠습니다만 말만은 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꼭 가야만 한다면? 정말 이상한 말도 다 하는군요. 부인, 당신은 가정이란 걸 모르십니다. 또 그 넋두리가 시작되었군요. 흠, 그렇다면 오늘 나는 모스크바로 떠나고 말겠어요. 마을 전체를 뒤져서라도 내가 탈 말을 구해오리라고 분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걸어서라도 정거장으로 갈 테니까요. 그럼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딴 지배인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여름마다 저렇다니까. 여름마다 나는 여기서 모욕을 당하곤 해요. 이젠 두 번 다시 여기 오지도 않을 테요. 이런 뻔뻔스러운 일이 다 있나? 아니,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나오는군. 나도 이젠 여기가 지긋지긋해졌어. 지금 당장 있는 말을 다 꺼내도록 해!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같은 유명한 여배우의 청을 거절하다니. 그분이 당신의 희망은 어떤 사소한 것일지라도, 심지어 그분이 짜증을 내신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의 그 가정 따위보다 훨씬 중요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군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제 입장이 돼봐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동생한테 가봅시다. 우리 모두 함께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해봐요. 안 그렇소? 정말 한심한 친구로군. 전체 군주와도 다를 게 없어. 앉아 계세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우리가 모셔다 드릴 테니. 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군. 그러나 그 사내는 나가지도 않을 거야. 내가 가서 그놈에게 말해줘야지. 나분한 사람들이야. 사실 말이지. 당신의 남편 같은 건 당장 목덜미를 붙잡고 내쫓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저 노파 같은 뼈뜨르 니콜라예비치와 그 여동생은 그자에게 사과를 하는 게 고작이거든. 이따 두고 봐요. 그분은 외출용 말들을 모두 들판으로 내몰았어요. 아무튼 매일같이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아마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전 병에 걸릴 것만 같아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떨고 있는 걸. 전 더 이상 남편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어요. 예브게니, 소중하신 예브게니, 절 맡아주세요. 세월은 자꾸 흐르고 우리도 이젠 젊지 않으니 비록 인생의 마지막만이라도 서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55살이요. 인생을 바꾸긴 이미 늦었어. 당신이 거절하리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 말고도 당신과 가까이 지내는 여자들은 많으니까요. 그 여자들을 일일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실 테죠. 잘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당신 제게 실증을 느낀 거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전 질투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요. 물론 당신은 의사니까 여자들을 피할 수는 없겠죠. 저도 그건 잘 알지만 저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리나 니콜라예브나는 울고 계시고, 뾰드르는 니콜라예비치는 한숨만 짓고 계세요. 그럼 가서 두 사람에게 쥐 오줌풀 물약이라도 줘야겠군. 받으셔요. 메르시 비엥. 참 예쁜 꽃이군요. 그 꽃 제게 주세요. 네? 제게 주세요. 저렇게 유명한 여배우가 울다니. 게다가 저런 하잘것없는 일을 가지고 울다니. 정말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저 유명한 소설가가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고 신문마다에서 그에 대한 기사가 오르내리고 그의 초상화가 날개도 진짜 팔리고 외국어로까지 번역되는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낚시질이나 하면서 붕어 2마리 좀 낚았다고 기뻐하고 있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유명한 사람이라면 옆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긍지가 높고 군중이 멸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반 군중이 문벌이나 부귀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데 대해서 자신의 빛나는 그 명성과 영광으로 복수하고 있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울기도 하고 낚시질도 하고 카드놀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니 당신 혼자입니까? 네, 혼자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난 오늘 바보짓을 해서 이 갈매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걸 당신 발밑에 바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얼마 안 있어. 나도 이런 식으로 자살하고 말 겁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 모든 것도 실은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된 데서 비롯된 겁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변하고 말았어요. 당신의 눈초리는 싸늘합니다. 나의 존재는 당신을 괴롭히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요즘 당신은 짜증만 내시고 뭔가 알 수 없는 상징적인 말들만 하고 계세요. 이 갈매기만 해도 무슨 상징을 띈 것 같아 보이는데 실례지만 전 통 알 수가 없군요. 전 너무 단순한 여자가 돼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나 봐요. 이것은 나의 각본의 여지없이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자들이란 결코 실패라는 걸 용서치 않으니까요. 나는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당신이 알아주신다면 당신의 냉담은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어서 진실처럼 생각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마치 눈을 뜨고 보니 이 호수가 갑자기 말라버렸거나 땅속으로 흘려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방금 말씀하셨죠. 극히 단순한 여자가 돼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여기 무슨 이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 희곡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영감을, 나는 그걸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내 머릿속엔 지금 무엇이라도 박힌 것 같소. 그따위 머리나 자존심 같은 건 될 때라 되라죠. 이 자존심이 내 피를 빠는 거요. 마치 뱀처럼 내 피를 빨고 있단 말이오. 저기 진짜 천재가 걸어오는군. 햄릿 같은 걸음걸이로 책을 손에 들고 말. 저런 태양이 아직 당신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미소를 짓고 계시는군요. 당신의 눈초리를 저 햇살 속에 녹아들이고 말았군요.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소. 담배 냄새를 맡고 보드카를 마신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는다. 한 교사가 그녀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갑자기 엉클어져서 우리는 오늘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군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젊고 재미있는 처녀들과 만날 기회가 적으므로 18세에서 19세의 젊은 아가씨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선명히 머리에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설에 등장하는 젊은 처녀들의 대부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단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당신이 처지가 되어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잠시라도 좋으니 당신의 처지가 돼봤으면 해요. 왜요? 유명한 천재 작가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도대체 유명하다는 건 어떤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당신은 자신의 명성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죠? 어떻게 느끼냐고요?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당신이 내 명성을 과장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대체 명성이라는 걸 나 자신 느낄 수 없거나 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럼 자신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을 때 어떠세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욕을 먹으면 한 이틀쯤 기분이 나쁘죠. 오, 정말 멋진 세계군요.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아신다면. 인간의 운명은 정말 가지가지예요.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따분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같이 모두 평범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선생님처럼 백망면의 한 사람 꼴이긴 하지만 밝고 의욕에 찬 재밌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선생님은 행복하셔요. 내가 행복하다고요? 음, 당신은 명성이니 행복이니 재미있는 생활이니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미사여구는 실례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마멀레이드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당신은 무척 젊고 무척 착하신 분이군요. 도대체 내 생활의 어디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까? 나는 이제부터 돌아가서 글을 써야 합니다. 실례지만 시간이 없군요. 음, 당신은 이른바 내가 가장 아끼는 티눈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흥분하고 약간 화를 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우리 얘기해 봅시다. 나의 빛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자,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달이면 달에 대해서 밤낮 똑같은 생각만 한다면 그때 강박관념이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게도 그와 같은 달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념, 즉 나는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상념이 밤낮 날 끈덕지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한 작품을 끝내기가 무섭게 왜 그런지 나는 또 다른 작품을 쓰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하나, 또 하나 하는 식으로 마치 역마차라도 타고 달리는 듯이 노상 쉬지 않고 써제끼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아름다움과 빛나는 생활이 있는지 당신께 한번 물어보고 싶군요. 아, 이게 얼마나 기괴한 생활입니까? 지금도 나는 당신하고 얘기하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나는 미완성의 소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이 보입니다. 그럼 나는 마음속에서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는 묘사를 어느 단편 속에 꼭 써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헬리오트로프의 냄새가 나면 대뜸 이런 생각을 하죠. 달콤한 향기, 미망인의 꽃, 어느 여름날 저녁에 묘사에 써먹도록 해야지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당신과 말하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의 말이나 당신의 말 한마디, 그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낱말과 말기들을 성급히 죄다 나의 문학 속에 저축해 두는 겁니다. 다시 언젠가 써먹겠다는 심산에서죠. 일을 마치면 나는 극장이나 낚시터로 달려갑니다. 거기서나마 푹 쉬면서 모든 걸 잊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새 머릿속에서는 새 작품의 주제가 무쇠폭탄처럼 이리저리 뒹굴기 시작하고 자꾸 테이블 쪽에서 마음이 끌려서 결국은 다시 황급히 돌아가서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런 식이어서 나는 다 자신을 위해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때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넓은 공간에다 꽃을 뿌려주려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꽃에서 화분을 모은 다음 그 꽃은 물론이고 그 꽃 뿌리까지 갈기갈기 찢어 밟아 버리는 격입니다. 이래 가지고도 과연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친지나 동료들은 과연 나를 건강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렵니까? 언제나 판에 박은 똑같은 말들 뿐이어서 이런 친지의 관심이나 칭찬이나 감탄들이 모두 내겐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환자를 속이는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면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살그머니 등 뒤로 다가서 저 뽀뿌리 시친 처럼 멱살을 움켜잡고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지나 않나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든답니다. 일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청년 시절, 즉 이제 겨우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지만 그때의 나의 필 생활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젊은 문인, 특히 이렇다 할 인정을 못 받을 때의 젊은 문인은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꼴불견이라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고 나중에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서 아주 쥐어뜯긴 것 같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이나 못하면서도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상대방의 얼굴을 용감하게 직시할 만한 용기도 없이 끊임없이 그들의 주의를 방황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돈 떨어진 도박꾼의 모습.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테죠. 나는 나 자신의 독자를 본 일도 없지만
왜 그런지 그들은 내게 적대적인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상상되는 거죠. 나는 대중이 무서웠고 대중은 내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나의 신작 각본을 상연하게 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검은 머리를 한 사람은 내게 적의를 품고 있고 금발머리를 한 사람은 냉정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정말이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실례지만 그래도 영감이라든지 혹은 창작 과정의 그 자체가 고상한 행복의 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야 물론 쓰고 있을 때는 유쾌하죠. 그리고 교정을 보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일단 책이 나오기만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다. 잘못이다. 차라리 이런 건 처음부터 쓰지 않는 편이 좋았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쁘고 우라가 치미는 겁니다. 한편 독자는 책을 읽어보고 꽤 재밌군, 재능이 있어. 그러나 톨스토이를 따르려면 아직도 멀었어. 하든지 훌륭한 작품이야. 그러나 트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만은 못해. 하고들 평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이런 평은 계속되는 겁니다. 재미있군, 재능은 있어. 재미있군, 재능은 있어. 그저 이것뿐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죽어버리면 나를 알던 사람들은 무덤 옆을 지나면서 여기 뜨리고린이 묻혀있고 꽤 좋은 작가였지만 그래도 트르게네프만은 못했지 라고들 말하겠죠. 실례지만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지나치게 성공에 취하고 계세요. 어떤 성공이죠? 나는 여태껏 나 자신을 좋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작가로서의 나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혐오하는 것은 어떤 의식의 혼돈 속에서 빠져서 나 자신 무엇을 쓰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이 물이며 나무며 하늘을 좋아합니다. 나는 자연을 느끼고 또 자연은 내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걷잡을 수 없는 창작의 욕망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지만 나는 단순한 풍경화가가 아니라 거기에 앞서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조국과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가라면 마땅히 나는 국민에 대해서 말할 의무가 있고 그들의 고통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학이며 인권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말하려고 서두르게 됩니다. 사방에서 나를 내모으며 욕설을 퍼붓기에 때문에 나는 마치 사냥가에 쫓기듯 여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생과 과학은 점점 앞으로 전진해버리고 나는 마치 기차를 놓친 농부처럼 퇴보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나는 단순한 풍경화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가짜다. 골수까지 가짜다.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일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의식할 시간도 없으니거니와 선생님과 같은 작가였다면 저는 일생을 대중을 위해 바쳤을 거예요. 그러면 대중은 그들의 행복이 저의 수준까지 향상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저를 전차 위에 태우고 돌아다니게 될 테죠. 뭐 전차라고요? 내가 뭐 아가멤논이라도 된단 말씀입니까? 저는 여류 작가가 되거나 여배우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모든 행복을 위해서라면 주위 사람들의 증오도 가난도 실망도 태연히 참아내고 지붕 밑에 다락에 살면서 검은 빵만 먹게 돼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며 자기 완성에 대한 결합을 의식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낼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명성을 요구하겠어요. 떠나갈 듯이 요란스런 참된 명성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난다.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나를 부르고 있군요. 아마 짐을꾼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떠나기가 싫군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아요. 호숫가에 집과 정원이 보이죠? 네. 저건 돌아가신 어머님의 저택이에요. 저는 저기서 태어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호숫가에서 살아왔으므로 이 안에 섬이라면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갈매기예요. 콘스탄틴 가브롤리비치가 쏜 거예요. 아름다운 새군요. 정말이지 떠나고 싶지 않은 걸. 저 이리나 니콜라이에브나를 설득시켜서 좀 더 여기 남아있게 해주세요. 무엇을 적고 계시죠? 좀 적을 것이 있어서요. 어떤 주제가 떠오르는군요. 조금만 단편의 소식감이죠. 어느 호숫가에 당신처럼 젊은 처녀가 어릴 때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 처녀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좋아하고 갈매기처럼 행복하고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사내가 찾아와서 그 처녀를 발견하고는 이 갈매기처럼 심심풀이로 처녀를 파멸시키고 마는 겁니다.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어디 계세요? 곧 갑니다. 왜 그러시죠? 우린 그대로 있기로 했어요. 어, 모든 게 꿈이야. 네. 3막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제 경식님이 계속 그거 3막부터 그게 나올 아들? 네, 아들 계속 뚜레. 네, 그 엄청 많이 나올 걸요 그때부터. 정범이는 뜨리고린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트리골린 재밌긴 하네요. 그 대사 어, 그 계속 여운이 니나 갈까요? 제 3막 소린가의 식당, 좌우에 문, 찬장, 약품을 넣은 장, 방 한가운데에 식탁, 트렁크와 마분지 통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발 준비를 갖춘 것이 분명하다. 뜨리고리는 아침 식사를 들고 있고 마샤는 식탁 옆에 서 있다. 이건 모두 선생님을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그이의 상처가 심각한 거라면 저는 단 1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래도 제겐 용기가 있어요. 전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그이에 대한 사랑을 제 가슴에서 뽑아버리기로요. 뿌리째 뽑아버리기로요. 경식님 해주세요. 대간절 뜨리고린 어떤 식으로요? 네, 시집을 가겠어요. 메드베젠코에게. 저 국민학교 교사에게 말입니까? 네. 명문을 모르겠군요. 무엇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지. 희망도 없는 사랑을 몇 해씩이나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사랑 따위엔 관심이 떨어지고 새로운 근심거리들이 옛 상처를 죄다 지워버리고 마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변화라는 게 있어야 해요. 한 잔 더 하실까요? 아니, 화음하시는 건 아닙니까? 자, 드세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진 말아주세요. 여자들이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술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저 저처럼 이렇게 터놓고 마시는 여자는 적지만 남몰래 마시는 여자는 많아요. 그렇고 말고요. 그것도 꼬냑이나 보드카를 말입니다. 건강을 빕니다. 선생님은 정말 소탈한 분이어서 헤어지는 게 섭섭하군요. 나도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러시다면 좀 더 있다 가자고 아르까지나에게 부탁드리시면 어때요? 안 됩니다. 이젠 더 머물 수 없어요. 그분 아들이 극단적인 난폭한 행동만을 하고 있으니까요. 권총 자살을 기도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나한테 결투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군요. 대체 무엇 때문에 저럴까요? 잔뜩 부어서 투덜거리기나 하고 새로운 형식을 설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새로운 것이나 낡은 것이나 간에 모두 함께 공존할 만한 여지는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충돌을 해오는 걸까요? 거기엔 질투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민학교 교사는 그다지 똑똑한 편은 못 되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불행한 분이에요.
그리고 절 무척 사랑해 주시거든요. 전 그이가 가엾게 생각되어요. 그이의 늙으신 어머님도 불쌍하고요. 자, 그럼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겠어요. 절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선생님의 책을 좀 보내주세요. 꼭 서명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만 경애하는 따위의 말은 쓰지 마시고 육신의 정을 모르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지도 모르는 마리아에게 라고만 써주세요. 그럼 안녕히.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아니에요. 제 손에는 콩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배우가 될 것인지 아닌지 점쳐본 거예요. 누구든지 상담이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거기엔 상담이고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드디어 작별이군요. 아마 우린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이니 이 조그만 메달을 기념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여기다 선생님의 이름을 새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낮과 밤이라는 선생님의 책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요. 정말 아름답고 그야말로 정말 멋진 선물이군요. 가끔 제 생각도 해주세요. 생각하고 말고요. 나는 말기겐 그날의 당신을 상기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일주일 전 당신이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말입니다. 우린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지요. 그리고 그때 벤치 위에 하얀 갈매기가 놓여 있었고요. 네. 사람들이 이리로 오고 있으니 떠나시기 전에 2분만 제게 시간을 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노인답게 집에 남아 계세요. 그런 유머티즘 몸으로 어딜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간 건 누구죠? 니나? 맞습니다. 빠르돈. 미안해요. 우리가 방해를 해서. 이제야 겨우 짐을 다 싼 것 같군요. 고단해. 낮과 밤 121페이지 제11 12행. 낚싯대도 여기 역시 챙길까요? 그래, 그건 아직도 필요해. 그러나 책은 아무에게나 줘버려. 121페이지 11 12행이라. 거기에 무엇이 쓰여 있더라?